네, 보다 자세한 글로벌 이슈를 자세히 점검해드리는 글로벌 이슈 주민 시간이죠.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셔보겠습니다. 박준호 주식투자연구소의 박준호 소장 자리해 주셨네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앞서서 캐스터들을 통해서 그 마감 시황을 확인해 봤는데요. 한 주를 시작하는 만큼 또 시장 상황에 대해서 이제 좀 자세히 짚어주실 부분이 있다면요. 예, 뭐 이번 주도 그 트럼프 랠리의 연장선상에서 여전히 기대가 아주 충만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뭐 조금 조정을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하면서 조심스러워하지만 그러면서 계속 지금 뭐 이 트럼프 당선일 이후에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네, 약해졌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약간의 조정은 있었지만은 계속해서 지금 랠리를 이어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그렇죠. 되는데 이 흐름이 이번 주에도 역시 뭐 지속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그 시각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기술적으로 다소 조정 구간에 와야 된다라는 뭐 그런 이제 과거 경험에 의한 그런 정도의 의견은 있습니다만은 별로 개의치 않는 뭐 그런 모습이고요. 네, 그리고 설사 또 기술적 조정이 좀 있더라도 이제 내년 이후의 아주 강한 상승 흐름의 그 장기적인 전망으로 본다면은 뭐 별로 신경 쓸 거 없다 이런 이제 시각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게 그 내년 이후의 그 장기 흐름에 대한 확신이 이제 더 중요한 것이요. 그렇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 트럼프 랠리가 뭐 지난번 80년도 레이건 대통령 당선 이후에 처음 일어나는 35년 만의 뭐 아주 강한 랠리였고 아무도 예상도 못했다 네. 이런 이제 지금 상황이니까 이 랠리가 과연 레이건 대통령 당선 이후에 지속됐던 것처럼 세계 경기를 업턴시키는 강력한 하나의 이제 계기가 될지 그것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제 따져보는 뭐 그러한 그 기간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강한 랠리를 아무도 사실은 예측은 못한 의외의 그 서프라이즈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물어볼까? 지금 중요한 것은 이번 주 뭐 이번 연말까지가 아니라 내년도 이후의 큰 흐름이 이제 네. 더 중요하다. 그런데 이제 물어보려니까 대부분 뭐 증권사 투자 전략가들인데 투자자들은 사실상 뭐 시류에 영합하지 큰 흐름을 못 읽었다고 지금 이것도 예상도 못했을 거고 그래서 별로 신뢰성이 없습니다. 근데 알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다. 이게 바로 닥터 코퍼입니다. 아, 구리 그렇군요. 박사. 네, 그 구리가 무슨 박사인지 아는데 옛날부터 이 구리 선물 지수가 경기의 큰 흐름을 그 미리 그 먼저 흘러왔는 그 예측 지표로서의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역시 구리 박사는 이미 먼저 알고 있었다. 이렇게 또 이제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구리 차트를 보시면 구리 선물 가격 요게 1년 차트 보시면은 그 가장 우측 그 끝에 트럼프 랠리 직전 후에 아주 강한 업턴이 있었죠. 네, 물론 이것은 뭐 다른 주식들도 다 이런 흐름이었지만은 이걸 자세히 보면은 벌써 당선 이전 2주 전부터 강한 그 상승 흐름을 미리만 그러니까 2주 당선 전부터 알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구리 가격이 10월 말부터 지금까지 30% 올랐는데 그 중에 절반은 트럼프 당선 이전에 이미 올랐고 네. 그 이후에 또 계속해서 올랐고 지금도 아주 윗방향으로 꼿꼿이 그냥 가리키고 있다. 근데 이게 트럼프 당선 직전만 그랬었느냐? 다시 그걸 5년 선물 가격 차트를 연장해서 보면은 네, 구리 길게 가격은 지난 보면. 네. 5년간 장기 침체 국면에 있었습니다. 세계 경기가 그러네요. 이제 약세로 들어서면서 그런데 요 흐름 오른쪽 끝단에 보면은 올해 1년간의 그 구리 가격 흐름인데 물론 그 이제 뭐 상승 하단 이렇게 있었지만 저점이 계속 높아지고 있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올 1년 그 보면은 연초가 가장 저점이었고 그 최바닥이었고 그게 그 저점이 꾸준히 그 높이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근거로 그러면 구리가 이렇게 올라 그 흐름을 보였을까 미리 알고 있었을까 그게 이제 사실 펀더멘탈 요인으로 작년에 그 큰 그 하나의 모멘텀을 던지는 그 원벨트 원로드 1대1로라고 하는 그 중국의 큰 그 실크로드의 구상이 나왔었고 거기에 네. 이제 엄청난 사회 인프라가 수요가 있다라는 것이 긴가민가 하면서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가졌었고 그것 때문에 구리는 캐치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최바닥이 된 거고 올 1년 동안은 사실 미국 경기 지표들이 계속 꾸준히 좋아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펀더멘털 지표 이거 미국만 좋아지는 게 아니냐, 세계가 과연 같이 따라 좋아지느냐 이렇게 의심을 가질 때도
구리는 거기에 상당한 믿음을 두고 주가 그 구리 가격이 흐름이 있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마지막 2차 큰 모멘텀이 된 게 바로 이 트럼프의 그 이제 공약이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 인프라에 대한 1번 첫 번째 모멘텀이 바로 중국의 원벨트 원로드 네. 이게 이제 큰 모멘텀이 됐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한 번 더 이제 세게 업턴을 하는 모멘텀이 된 게 이번에 이제 트럼프 공약이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이제 구리 선물 가격이 급등하게 된 반응을 해왔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역시 세계 경기의 그 선행지표로서의 역할을 아직까지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구리 가격 계속해서 주목해 보셔야 되겠죠. 네, 중국의 1대1로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 당선과 함께 인프라 투자에 대한 공약으로 인해서 구리 가격이 상승하게 되었다라는 분석 내주셨는데요. 오늘 글로벌 이슈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식을 줄 모르는 구리 랠리, 글로벌 금속 가격의 상승세에 힘입어서 지난주 비철 금속도 오름세를 나타냈는데요.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바로 구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선은 앞서서 구리 가격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좀 내봐 주셨는데요. 트럼프 랠리 만만치 않다 이렇게 주제에서도 나왔잖아요. 이제 이 구리 가격의 상승에 따른 수혜주라든지 관련한 업종 이쪽으로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구리 가격의 제일 수혜를 받는 회사가 이제 구리 광산주가 되겠죠. 네. 그래서 구리 광산주가 구리 가격의 흐름보다 훨씬 더 강하게 사실상 미리 그 주가에 반영이 되어 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조심조심 이렇게 반영되어 왔기 때문에 다른 것에 묻혀가지고 크게 주목을 못했지만 지금 보니까 굉장히 그 뚜렷하게 반응을 해왔습니다. 구리 그 광산주로서 세계 최대 광산이 그 이제 미국에 있는 프리포트 맥모란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네. 이 회사가 주가 흐름을 여기 구리 가격하고 이렇게 같이 똑같이 비교해서 이렇게 차트를 보면은 구리 가격은 연체 후에 그 바닥을 다지면서 다중 바닥을 계속 높이면서 매우 조심스럽게 올라왔지만 이 프리포트 맥모란 주가는 연초에 큰 바닥을 치고 전체 흐름이 그 거꾸로 보는 헤드앤더 숄더 이게 이제 바닥의 그 최고 강한 그 수급을 나타내는 그 차트 모양을 그리면서 반등을 했습니다. 1년간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반등을 해왔죠. 네. 그래서 사실 이게 프리포트 맥모란은 5년간 구리 가격 약세 동안에 회사가 거의 파산 일보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작년에는 그 세계적인 신용평가 회사로부터 투기 등급까지 전락했고 회사채가 안전 투기 회사채로 팔리지도 안 하고 이런 회사가 됐고 주가도 거의 고점 대비 10분의 1 토막까지 났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연초에 최바닥을 치면서 지금 거기 비하면 주가가 200%나 올랐습니다. 그런데 워낙 바닥으로 추락했다가 5달러까지 40달러 하던 게 5달러까지 떨어졌다가 이게 15달러까지 왔는데 별로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렇죠. 너무 저 바닥에서 올라온 거니. 그렇지만 저점에서 보면은 200%나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구리 가격이 그동안에 한 3, 40% 올랐는데 이 회사 주가는 너무 이제 패대기 쳤기 때문에 급반등을 해서 그만큼 올랐다. 그래서 그게 이제 요 회사가 아직까지도 그래도 워낙 그동안에 이제 구조 조정을 많이 했지만 재무 리스크가 아직까지 있습니다. 투기 등급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주가는 지금 미리 굉장히 강하게 턴을 하고 있어서 가장 최고 수혜주가 됐는데 요 흐름이 앞으로 이제 구리 가격의 흐름과 세계 경기 흐름이 이제 계속 간다면은 지금 저점에서는 많이 올랐지만 아직까지 바닥 수준의 주가로 본다면은 이제 출발점 선상에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펙, 회원국들, 원유 생산국들이 고심을 면치 못하고 있는 반면에 이제 구리 생산국들, 또 구리 하면 호주가 아닐까 싶은데요. 또 관련한 수혜주들, 수혜국들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신흥국들 중에는 어느 국가들이 있을까요? 예, 구리 가격 그 광산이 이제 호주에도 많이 있고, 특히 유명한 데는 칠레, 남미에 많이 있습니다만 네. 원래 또 다른데 구리 광산이 그 아프리카도 있다가 이제 이 매장이 자꾸 고갈되면서 이제 자꾸 이동하는 거라서 어디라고 이제 특정 지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퍼져 있는데 구리 가격만 본다면은 이제 남미가 제일 그 수혜 지역이 되는데 사실상 구리뿐 아니라 지금 철강이 더 강하게 움직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철강도 경기 선행 지표라고 할 수 있는데
철강 선물은 사실 선물 거래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중국 시장에 선물 시장에만 지금 상장돼 있고 네. 유럽이나 미국에는 상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오래 전통이 있는 이제 구리를 가져 쓰는 지표를 쓰는데 그리고 지금은 그 철강 구리를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두 개를 합쳐서 이제 종합 광산이 되는데 이게 최대 광산 회사들은 전부 호주에 있습니다. 아. 철광과 구리. 네. 그래서 그게 호주 회사들이 가장 이제 수혜를 많이 받는다. 그 최대 회사가 BHP 빌리톤입니다. BHP 네. 빌리톤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2위 회사가 리오틴토. 이 두 개 회사가 다 호주에 있기 때문에 이 회사들의 그 주가 차트를 보시면은 뭐 연초 이후에 엄청 올랐네요. 많이 올랐죠. 네. 60% 가까이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꾸준히 또 올라왔다. 이것이 바로 이제 이 경기의 흐름이 이 회사의 그 수요에 반영이 됐다라는 걸 이제 지금 지나고 나니까 이제 또렷해졌는데 네. 초기에는 요가 흐름이 이제 이게 진짜냐 가짜냐 계속 의심을 가지고 확신을 못하는 상태였죠. 그래서 그게 이제 역시 구리광산 또는 철강광산이 수혜를 받는다면은 그걸 주업을 하고 있는 호주가 이머징 마켓 중에서 최대 수혜 국가가 안 될까? 네. 그렇게 본다면은 지난번에 그 뭐 마크 파버가 봤던 이머징 마켓도 다 수혜가 된다라고 하는 그게 전망이 또 설득력이 있는 거지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은 다른 관련 그 기업이나 국가들도 연관해서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분명히 국내에도 이제 저희 시청자분들이 국내 투자자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 국내에도 분명히 구리와 관련한 수혜주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국내에는 사실 광산주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또렷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리를 가지고 만드는 뭐 부품 회사들을 가지고 수혜주라 그러고 테마주를 형성하는데 사실은 별로 설득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뭐 시장에서 워낙 그게 이제 테마주 거리가 없다 보니까 네. 그거라도 이제 작용을 하는 건데 가장 뭐 그래도 이제 설득력 있는 회사는 LS죠. 네. LS는 이제 전선 만드는 회사인데 LS는 지주회사 LS 자회사로 이제 LS 전선이 있고 전선도 구리 가격이 오르니까 전선 판매 가격이 올라가니까 수혜를 봅니다. 그러나 또 원가도 같이 오르기 때문에 뭐 그 수혜폭은 적죠.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밑에 자회사로서 LS 니코 동재련이 있습니다. 동재련 회사인데 네. 사실 동재련 회사도 그 재련 수수료를 따먹고 사는 그 회사이기 때문에 구리 가격 수혜는 별로 크지 않습니다. 구리 가격이 늘어나서 거기에 수수료는 퍼센트를 매기기 때문에 비싼 가격에 대해서 퍼센트 매기는 게 좀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진이 높다. 네. 이 정도 수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두 개를 수혜를 입는데 이제 이 회사 그 당시 수혜만 요인만 본다면은 그래도 LS가 가장 대표적인 회사가 되겠는데 LS 차트를 보시면은 이것도 역시 연초 이후에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을 지금 미리 보여줬습니다. 네. 그래서 LS는 사실 구리 가격 수혜라 본다면은 그 주가가 굉장히 미리 알고 있었다고 하는데 LS 자체가 전선에 대해서 굉장히 부실 논란이 많았고 또 납품이 뭐 잘못돼 가지고 대규모 손실을 물어줘야 되는 일도 있었고 또 부채가 너무 많아 가지고 재무리스크가 있었고 사실상 문제가 굉장히 많은 회사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구리 가격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러한 약점 부분을 커버해 준다면은 그러한 것들이 점차 이제 치료가 될 수 있는 네. 막 그런 그 치료 효과 그런 거 본다면은 프리포트 백모란의 그 흐름이나 비슷하게 움직이 왔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단순히 이제 구리 가격 수혜만 볼만 그것만 가지고는 이제 판단하기가 상당히 좀 힘든 회사이긴 하지만 그래도 수혜 쪽으로 본다면은 LS 쪽이 가장 그래도 유망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 박춘호 주식투자연구소